믿을 수 없는 일이 만전그룹에서 벌어졌습니다. 윤서진 회장이 신입사원 건강검진표를 보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전국에 단 300명도 안 되는 희귀혈액형 RH-AB형, 자신과 30년 전 떠난 그이만 가졌던 그 혈액형을 신입사원이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설마 죽었다고 생각했던 내 아이가. 그 순간 회장실 문이 열리며 장다운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이 사진 속 인물을 아시나요? 윤서진의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만전그룹 본사 30층 면접 대기실. 오늘도 수많은 지원자들이 꿈을 품고 모여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장다운이었습니다. 지방 국립대 출신인 그녀는 다른 지원자들과는 달리 화려한 스펙 대신 낡은 수첩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수첩 안에는 빼곡히 적힌 무역 용어들과 회사 연역, 그리고 자신만의 체크리스트가 정성스럽게 정리되어 있었죠. 면접 준비, 체크. 인사 연습, 체크. 질문 예상 답안, 체크. 다운은 마지막까지 준비 사항들을 점검했습니다. 주변 지원자들이 명문대 학위와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드디어 면접실 입장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운은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를 올렸어요. 그 순간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면접장 맨 끝자리에 앉아있던 윤서진 회장의 스마트워치에서 갑자기 삐삐삐하는 심박수, 급상승 알림이 울린 거예요. 동시에 회장 앞쪽에 놓여있던 서류 묶음의 클립이 툭 하고 풀어져 종이들이 책상 위로 흩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서진 회장은 침착하게 서류를 정리하며 면접을 계속 진행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알 수 없는 동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면접이 시작되자 다운은 차분하게 답변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질문에 답할 때마다 그녀는 말끝에 고개를 살짝 기울이는 버릇을 보였거든요. 마치 깊이 생각하고 있다는 듯이 말이에요. 저는 현장에서 배려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이 건물에 올라오면서도 청소하시는 분들과 경비하시는 분들께 인사를 드렸는데요. 작은 예의가 큰 신뢰를 만든다고 믿거든요. 다운의 답변은 다른 지원자들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스펙으로 무장한 다른 사람들과 달리 그녀는 준비성과 진정성 있는 태도로 자신을 어필하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스스로를 한 문장으로 표현해보세요. 면접관의 질문에 다운은 잠시 고개를 기울인 후 또렷하게 답했습니다. 끝까지 가는 꾸준함이 제 강점입니다. 결과는 책임지고 과정은 더 치밀하게 만들어가겠습니다. 윤서진 회장은 표면적으로는 아무런 감정 변화를 보이지 않았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마음속에서 자꾸만 떠오르는 한 단어가 있었거든요. 혹시. 면접이 끝나고 지원자들이 모두 나간 후 회장실은 고요해졌습니다. 윤서진은 홀로 남아 방금 전 면접장에서 본 그 아이의 모습을 떠올렸어요. 왜 저 아이의 사소한 습관과 태도가 이렇게도 낯익고 따뜻하게 느껴졌을까요? 면접이 끝난 그날 밤 윤서진은 불 꺼진 회장실에서 홀로 앉아 과거를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때는 1993년 봄이었어요. 대학교 국문학과의 우등생이던 서진은 그때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바로 장도윤이었죠. 탄광촌 출신의 가난한 청년이었지만 책을 무척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도서관 구석자리에서 시집을 읽을 때마다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깊이 생각에 잠기던 도윤의 모습. 그 모습이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사랑은 끝까지 남는 용기야. 문학 동아리에서 시를 낭독하던 도윤이 했던 말이었어요. 그 말은 당시 서진의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랐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특별한 교감이 흘렀거든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체면이 먼저다. 당장 떠나라. 서진의 아버지는 딸의 임신 소식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재벌가의 위신을 생각한다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몇 해만 갔다 와라. 그게 모두를 지키는 길이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가문의 체면 앞에서 개인의 행복은 뒷전이었습니다. 결국 서진은 해외 유학길에 오르게 되었고 갓 태어난 아기는 도윤에게 맡길 수밖에 없었어요. 공항 유리병 너머로 보이던 활주로의 불빛들, 그리고 품에서 떠나보내야 했던 작은 생명. 다운, 하늘의 온기라는 뜻이야. 서진은 아이의 이름을 마음속에 새기며 눈물로 뒤돌아서야 했습니다. 미안해. 너를 지켜줄 힘이 그땐 없었어. 그 이후로 서진은 일에만 매달렸어요. 사랑도 이름도 봄도 모든 것을 놓고 오직 경영에만 몰두했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마음 한편에 묻어둔 그리움과 죄책감이 켜켜이 쌓여갔거든요.
하지만 오늘 면접장에서 본 그 아이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고개를 기울이는 버릇, 남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꾸준함. 혹시 그 아이가 윤서진의 마음속에서 30년 전의 봄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그 봄의 결핍은 이제 어떤 형상으로 그녀 앞에 돌아올까요? 며칠 후 장다운의 합격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입사 첫 주 만전그룹 무역팀 사무실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바쁜 하루를 시작했어요. 자, 이번 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무역팀 이사인 오상준이 회의실에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의 그는 권위적인 성격으로 유명했고 특히 출신을 따지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어요. 그의 시선이 신입사원 다운에게 머물렀습니다. 아, 신입사원이군요. 어느 대학 출신이죠? 다운이 정중하게 답하자 오상준은 살짝 웃음을 흘렸어요. 아, 지방국립대군요. 요즘엔 다양한 인재를 뽑는다니까요. 그의 말투에는 은근한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미묘하게 경직되었지만 다른 직원들은 눈치만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회의가 끝나자 오상준은 다운을 따로 불렀습니다. 신입사원, 이거 한번 해보세요. 그가 건넨 것은 복잡한 동남아시아 바이어와의 계약서였어요. 신입사원이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방대하고 까다로운 내용이었거든요. 경험은 실전에서 배우는 법이죠. 내일까지 분석 보고서 작성해서 발표해보세요. 그날 밤 사무실에는 다운 혼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그녀는 복잡한 계약서를 한 줄 한 줄 꼼꼼히 분석했어요. 리스크 요소들을 찾아내고 보안 조치들을 정리하고 레버리지 포인트들을 표와 주석으로 정리해 나갔습니다. 이 조항은 우리에게 불리하고 이 부분은 협상 여지가 있겠네. 밤이 깊어가도 다운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지나갈 때마다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고 경비 아저씨가 걱정스럽게 물어볼 때도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늦게까지 있어. 몸 상하지 않게 해. 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이런 작은 배려들이 다운만의 특별함이었어요. 다음 날 발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운은 차분하게 자신이 분석한 내용을 설명했어요. 이 계약서의 핵심 리스크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환율 변동에 대한 보호장치가 미흡하고 둘째, 납기 지연 시 페널티 조항이 일방적이며 셋째, 품질 기준이 모호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운의 발표는 정확했고 논리적이었어요. 다른 직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습니다. 그래서 제안하는 대안은 하지만 오상준은 다운의 발표가 끝나자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론은 좋아 보이네요. 하지만 현장 감각이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책에서만 배운 지식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분명히 좋은 발표였는데도 그는 다운의 성과를 깎아내리려 했어요. 동료들은 눈치를 보며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괜히 엮이지 말자. 피하는 게 상책이야. 하지만 다운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전히 청소하시는 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탕비실에서 사용한 컵을 깨끗이 씻어 뒤집어 놓는 등 자신만의 원칙을 지켜나갔습니다. 작은 습관들이 보이지 않는 신뢰를 쌓아가고 있었거든요. 과연 오상준의 다음 수는 무엇일까요? 다운은 끝까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며칠 후 윤서진 회장은 임원회의를 마치고 인사팀을 들렀습니다. 신입사원들의 적응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신입사원들 건강검진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인사팀장이 서류를 건네자 윤서진은 무심코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 줄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장다운 다시 혈액형 RH-AB형. 순간 윤서진의 온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검사 결과가 정확한 건가요? 네, 대학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라 신뢰할 수 있습니다. 윤서진은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인사팀을 나왔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회장실로 돌아온 그녀는 개인 캐비닛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30년 전 자신의 산전 검사 기록이었습니다. RH-AB형. 나와 같은 혈액형이야. 그뿐만 아니었어요. 기억 속에서 장도윤이 헌혈센터에서 특별관리 대상이었던 것도 떠올랐습니다. 희귀한 혈액형 때문이었거든요. 면접장에서 봤던 모든 것들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왼쪽 뺨의 작은 점, 말끝마다 고개를 기울이는 버릇, 청소하시는 분들과 경비, 아저씨들에게 예의를 다하던 모습. 혹시, 정말 혹시, 윤서진은 손목을 꽉 쥐며 심호흡을 반복했어요.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일치했거든요. 그때 갑자기 30년 전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도서관에서 시집을 읽으며 고개를 기울이던 도윤의 모습, 그리고 그 버릇을 닮은 어린아이의 모습을 상상했던 그날의 기억.
다온이도 아빠를 닮아서 고개를 기울이며 생각할까. 당시 임신 중이던 서진이 혼자 상상하며 미소 지었던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 상상이 현실이 되어 자신 앞에 나타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었어요. 하지만 누구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었거든요. 다온아, 내가 정말 내 딸인 거니? 마음속의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었어요. 이제 그녀는 어떤 방식으로 진실을 확인해야 할까요? 그리고 만약 정말 자신의 딸이라면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요? 그날 저녁 다온은 자신의 작은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퇴근길에 고모인 장미정으로부터 연락이 왔었거든요. 다온아, 내가 받아야 할 것이 있어. 아빠가 남기신 거야. 미정이 건넨 것은 오래된 나무 상자였어요. 먼지가 쌓인 채로 다락방에 보관되어 있던 것 같았습니다. 상자 위에는 다온에게라고 적힌 아버지의 손글씨가 남아 있었어요. 다온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시집 몇 권과 대학 노트, 그리고 봉인된 편지 봉투가 들어 있었어요. 봉투에는 다온이 25이 되면 읽어라라고 적혀 있었는데 이미 27이 된 지금에서야 받게 된 것이었죠. 손끝이 떨렸어요. 마치 인생의 중요한 비밀이 그 안에 숨어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편지 봉인을 뜯는 순간 다온의 세상이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다온아, 너에게는 엄마가 있다. 이름은 윤서진이다. 첫 줄을 읽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계속 읽어내려가는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는 널 버린 게 아니었다. 어쩔 수 없었던 거야. 재벌가의 딸과 탄광촌 아들. 그 사랑은 너무 큰 벽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 하지만 엄마는 너를 끝까지 사랑했다. 내 이름 다온도 엄마가 지어준 거야. 하늘의 온기라는 뜻이란다. 편지와 함께 신문 스크랩들이 들어있었어요. 만전그룹 윤서진 회장의 기사들이었습니다. 해외 진출 성공, 신사업 추진, 경영 철학 인터뷰, 아버지가 평생에 걸쳐 모은 기록들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흑백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젊은 남녀가 벚꽃 아래에서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남자는 분명히 젊은 시절의 아버지였고 여자는 어디선가 본 듯한 눈매였습니다. 사진 뒤쪽을 뒤집어 보니 연필로 쓴 글씨가 있었어요. 서진과 함께 1993년 봄. 다온은 사진을 가슴에 안고 조용히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동안 마음속 어딘가에 늘 비어있던 공간이 있었는데 그 공간이 드디어 채워지는 느낌이었거든요. 아빠, 왜 이제서야 말해주신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의문이 들었어요. 만전그룹 윤서진 회장이 정말 자신의 엄마라면 면접 때 아무런 반응이 없었던 게 이상했거든요. 혹시 엄마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신 걸까? 다온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왼쪽 뺨에 작은 점, 아빠를 닮았다는 눈매, 그리고 생각할 때마다 고개를 기울이는 자신의 버릇. 만약 정말 윤서진 회장이 자신의 엄마라면 이런 특징들로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날 밤 다온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뒤섞였습니다.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정말 확실한 건지, 만약 틀렸다면 어떻게 될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진실을 확인하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다는 것 말이에요. 다음 날 그녀는 어떤 표정으로 어떤 말로 회장실 문을 두드릴까요? 다음 날 오후 다온은 마침내 용기를 냈습니다. 손에는 아버지가 남긴 사진과 편지를 꼭 쥐고 있었어요. 회장실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노크를 하려다가 손을 멈추기를 여러 번 반복했어요. 만약 틀렸다면, 만약 회장님이 믿지 않으신다면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똑똑똑 마침내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윤서진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온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어요. 회장님, 잠시 시간을 내주실 수 있을까요? 중요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윤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다온을 바라봤어요. 며칠 전부터 계속 신경 쓰였던 그 직원이었거든요. 무언가 예사롭지 않은 분위기를 느끼며 조용히 앉으라고 권했습니다. 다온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과 편지를 책상 중앙에 놓았어요. 이것들을 보시면 제가 왜 왔는지 아실 거예요. 윤서진의 시선이 사진에 머물렀습니다. 흑백 사진 속 젊은 자신의 모습과 도윤의 모습이 3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눈앞에 나타났어요. 편지를 펼쳐 첫 줄을 읽는 순간 윤서진의 시야가 번해졌습니다. 다온아, 너에게는 엄마가 있다. 이름은 윤서진이다. 이게. 그때 회장실 문이 다시 열렸어요. 장미정이 들어왔습니다. 다온이 미리 연락을 드린 것이었어요. 안녕하세요, 회장님. 저는 장미정입니다. 장도윤의 동생이고 다온이의 고모예요. 미정은 차분하게 말을 이었어요. 맞습니다, 언니. 더 이상 숨기지 맙시다. 오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모든 걸 준비해 두셨어요.
언니를 원망하지 말라고 어쩔 수 없었던 일이라고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회장실을 채우는 것은 시계 초침 소리뿐이었어요. 30년이라는 긴 침묵이 마침내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윤서진은 천천히 일어나 다온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다온의 왼쪽 뺨에 있는 작은 점을 손끝으로 살짝 짚었습니다. 이 점, 내가 갓난아기였을 때도 있었어. 다음으로는 다온이 무의식 중에 고개를 기울이는 모습을 조심스럽게 따라 해봤어요. 이 버릇, 내 아빠와 똑같구나. 다온아, 한 음절에 30년이 무너졌어요. 그동안 쌓아올린 모든 벽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두 사람은 포옹했어요. 윤서진의 어깨에서 흐느끼는 다온, 그리고 30년 동안 억눌러온 모성애가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윤서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온아.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괜찮아요, 엄마. 이제 괜찮아요. 아빠가 잘 키워주셨어요. 그리고 엄마를 찾았으니까요. 장미정도 눈물을 훔치며 지켜봤어요. 오빠 도윤이 그토록 바랐던 순간이 드디어 이루어진 것이었거든요. 진실은 끝내 길을 잃지 않았어요. 30년이라는 긴 여행을 마치고 마침내 제자리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고민이 시작되었어요. 이 진실을 회사와 세상 앞에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그리고 두 사람은 어떤 관계로 함께 일해 나가야 할까요? 며칠 후 만전그룹 본사 대강당에서는 전 직원 타운홀 미팅이 열렸습니다. 원래 전체 회의였지만 오늘은 뭔가 다른 분위기였어요. 윤서진 회장이 특별한 발표가 있다고 미리 공지했거든요. 오후 2시 정확히 단상에 선 윤서진은 잠시 눈을 감고 깊게 호흡을 고르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30년 동안 숨겨온 진실을 공개하는 순간이었거든요. 여러분, 오늘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강당이 고요해졌어요. 수백 명의 직원들이 숨을 죽이며 회장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우리 무역팀의 장다운 사원은 잠깐의 침묵 후 윤서진은 또렷하게 말했어요. 제 딸입니다. 강당이 순식간에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어요. 직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특히 오상준의 얼굴은 창백해졌어요. 그동안 자신이 회장의 딸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윤서진은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30년 전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헤어졌던 제 딸이 이렇게 저희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 사실을 몰랐고 다온 사원 본인도 최근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온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마이크를 건네받은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다온입니다. 오늘 이렇게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지만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다온의 목소리가 점점 또렷해졌어요. 저는 특별한 대우를 원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제 능력과 성과로만 평가받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 회사에 입사한 이유이고 아버지가 저에게 가르쳐 주신 삶의 자세입니다. 강당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처음에는 몇 명이 시작했지만 곧 전체 직원들의 우렁찬 박수와 환호가 이어졌습니다. 대단해요. 멋있어요. 함께 일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동료들의 진심 어린 응원이 다온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어요. 윤서진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회사의 문화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일부에서 있었던 학벌 차별이나 출신에 따른 편견, 그리고 약자를 향한 폭력은 더 이상 우리 회사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 이 말과 함께 내부 감사팀의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어요. 오상준의 신입사원 괴롭힘과 업무 방해 정황이 명확하게 문서화되어 있었거든요. 따라서 오상준 이사는 즉시 퇴진 조치하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직 문화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상준은 굳은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강당을 나갔어요. 그동안 그의 권위적인 태도에 시달렸던 직원들은 속 시원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다온은 평소처럼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모니터를 켰어요. 특별할 것 없는 일상으로 돌아간 것이었죠. 축하해요, 다온 씨.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동료들이 하나둘씩 다가와 축하 인사를 건넸어요. 이제 더 이상 눈치를 보거나 거리를 두지 않았습니다. 진짜 역전은 이런 것이었어요. 화려한 복수가 아니라 흥분이 가신 후에 평범한 일상에서 자신의 원칙과 태도를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윤서진, 다온, 그리고 장미정은 묘비 앞에 하얀 국화꽃을 놓았어요. 산들바람이 묘역의 나뭇잎들을 살랑살랑 흔들어댔습니다. 다온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빠, 드디어 엄마를 찾았어요. 아빠가 그토록 그리워하셨던 분을 만났어요. 윤서진도 무릎을 꿇고 묘비에 손을 올렸습니다. 도윤아, 늦었지만 우리 딸을 잘 만났어. 정말 고마워. 너를 닮아서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구나. 장미정은 오빠의 묘비를 쓸어주며 조용히 말했어요.
오빠, 이제 마음 놓으셔도 돼요. 다온이가 제자리를 찾았어요. 세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바람 소리와 새소리만이 고요한 묘역을 채웠습니다. 어떤 말보다도 깊은 위로가 되는 시간이었어요. 저녁이 되자 세 사람은 윤서진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살던 집에 가족의 웃음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어요. 이건 오빠가 좋아하던 김치찌개 끓이는 법이에요. 미정이 부엌에서 요리를 하는 동안 윤서진과 다온은 거실에 앉아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이어갔어요. 어렸을 때는 어땠어? 아빠가 매일 밤 책을 읽어주셨어요. 특히 시집을 좋아하셨는데 읽어주실 때마다 고개를 기울이시곤 했거든요. 아, 그래서 내가, 네, 아빠 버릇을 따라한 것 같아요. 세 사람은 따뜻한 국 한 냄비를 가운데 두고 오래 미뤄둔 가족의 시간을 되찾았어요. 30년의 공백을 하루아침에 메울 수는 없었지만 조금씩 천천히 그 빈 공간을 채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다온은 팀장으로 승진했어요. 그녀의 성실함과 능력을 인정받은 공정한 결과였습니다. 승진 발표 자리에서 다온은 소감을 말했어요. 제 이름 다온은 하늘의 온기라는 뜻입니다. 앞으로도 제 이름처럼 따뜻한 온기를 동료들과 나누며 함께 성장하겠습니다. 사내 메신저에는 축하 메시지들이 폭죽처럼 올라왔어요. 축하합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그날 저녁 퇴근 후 세 사람은 회사 근처 거리를 나란히 걸었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로 그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뭘 먹을까? 미정 고모 손맛이 그리워요. 그럼 집에 가서 된장찌개 끓여줄게. 손을 맞잡고 걷는 세 사람의 모습은 평범해 보였지만 그 평범함 속에 깊은 행복이 스며들어 있었어요. 상처는 상처인 채로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모양의 온기로 변해 있었거든요. 엔딩은 화려한 휘장이나 거대한 제스처가 아니었어요. 그냥 작은 걸음들의 연속이었죠. 매일 아침 함께 마시는 커피, 주말마다 찾는 아버지의 묘소, 그리고 저녁 식탁에서 나누는 소소한 대화들. 그들의 진짜 시작은 이제부터였어요. 잃어버린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 만들어갈 새로운 추억들로 그 빈자리를 조금씩 채워나갈 수 있었거든요. 가족이라는 건 결국 이런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완벽하지 않지만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상처를 주고받으면서도 끝까지 손을 놓지 않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진짜 행복을 찾아가는 것 말이에요. 지금까지 30년 만에 찾은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찾고 있는 답이 가장 가까운 곳에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다온이와 윤서진처럼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진실을 향한 용기가 있다면 언젠가는 잃어버린 소중한 것들을 되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과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